하루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고성이 들리고 테이블을 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하더니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모든 직책을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조수진 최고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수진 최고더러 나가라, 선대위 직책을 다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사과를 몇 번씩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이 여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당대표 패스잉이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행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반복적인 면이 보인다. 그것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비협조적이었죠. 바로 그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들이죠. 한 달 동안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대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물러서고 이미 지명을 했던 사람을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선대위 사람들을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진작부터 한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때 명분은 김종인 총괄을 모셔오고 그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그러면 김종인이 이 선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논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태업을 선언했죠. 나는 이제 안 나간다. 어떤 회의나 이런 데 안 나간다. 그렇지만 대표 사퇴는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방으로 도망쳤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가서 모셔왔습니다. 즉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항복을 선언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김종인 씨가 총괄 그 위원장 그걸 수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권이 다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김종인 총괄이 들어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기분 좋아 보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사라졌다. 그것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그랬구나 싶습니다. 갑자기 최고 자리에 올라가서 중앙선대위하고
그 구조도 같은 것도 막 밝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근 500명 정도 된다 하는 선대위 그 사람들 그 골격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바로 밑에 정말 김종인 총괄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자리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준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뭐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이 두 사람이 그다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윤석열 후보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줬죠. 의자에 전권 이렇게 붙여갖고 의자에 앉혀준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뭐 직책을 몇 개나 꿰어찼죠. 그런데 그래놓고 그 두 사람하고 그들 주변 사람들을 남겨놓고 윤석열 후보와 나머지 근 500명 사람들이 딴 건물 가서 회의를 한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보니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이 둘은 참으로 쓸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줄 알았던 두 사람이 탑 꼭대기에 유배됐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어느 정도 선대위 일에 관여를 하는가 하는 것이 김건희 씨 사태에서 여실히 그냥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딱 막아서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선을 접근도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 김건희 씨 사태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김건희 씨 사태는 윤석열 후보의 관할 하에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 처리돼 왔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바로 이 김건희 씨 사태하고 관련해서 이준석, 조수진의 충돌 이것이 발생했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외로웠구나. 소위 왕따당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강경 일변도로 나오더니 본인이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놓고 사퇴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미리 얘기해 놨다가 정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배수진을 치는 것인가? 이준석이 사퇴 작전을 감행할 정도로 간이 큰 인물은 아니죠. 다들 그를 사탕 빨고 있는 애송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어떤 능력도 경험도 또 그런 결단력도 없는 인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김종인의 파리채다. 아니면 예전 같으면 김무성의 파리채다. 이런 식으로 평가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하면서 내세운 게 뭡니까? 선대위는 민주당처럼 소규모 선대위로 다시 가야 한다. 이준석의 모델이 문재인 민주당인 것은 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만 지금 500명이나 된다는 선대위를 소규모 선대위로 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윤석열 후보의 그 선거운동을 위한 선대위를 모조리 다 부서 해체를 하겠다. 그 뜻이 되겠죠. 결국 제2차 쿠데타다. 다시 한번 선대위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이번에야말로 김종인, 이준석 뜻대로 재구성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멀쩡한 지금까지 어찌되었든 각 분야에서 심지어 적진이라고 생각했던 쪽에서까지도 사람들을 모셔와서 자리를 주고 연결을 시켜놓은 이 선대위를 하루아침에 다 부숴버리고 새로 소규모로 만들겠다. 자기들이 만들겠다 하는 뜻은 김종인, 이준석이 선대위를 다시 집어삼키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김종인이 전권을 가져간다. 이준석이 달아났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쫓아가서 비위를 마치고 뭐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위대한 대표다 이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지자들 마음에는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어도 이들을 상대하는 김종인, 이준석을 상대하는 면에 있어서 윤석열은 나름대로 강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부드럽게 남이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은 그들 위에 올라섰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대표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김종인 씨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음 공격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